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매지원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좀 매지원 종목이 많이 하락했죠. 그러다가 최근에 약간 반등해주는 모양새. 우선 재무는 네, 좀 많이 약해요. 요거 재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네, 모멘텀 위주로 좀 살펴볼까요? 네, 매지원의 접이고 임상 진행 현황. 네, 매지원의 접이고 임상 시험 진행 현황. 메지오는 폰탄 수술로 단심 실증 환자들을 위한 신약 유데나필의 임상 3상 퓨어2를 미국에서 진행 중입니다. 폰탄 수술은 선천적으로 심실이 하나인 환자들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수술로 이후에도 심장 기능 저하나 합병증 위험이 존재합니다. 메지오는 이런 환자들의 운동 능력 개선을 목표로 유데나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온 종목을 좀 들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임상시험의 성패와 재무적 도전. 유대나필은 이미 두 차례 임상 3상을 진행했으나 FDA 신약 허가를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도전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의 문제로, 두 번째 도전에서는 사후 분석 결과의 활용 불가성으로 인해 허가가 거절되었습니다. 이에 메지오는 슈퍼 폰탄 환자를 제외한 임상 프로토콜을 재설정하고 세 번째 임상 3상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메지오는 이번 임상 성공에 회사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024년 말까지 환자 모집을 완료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무 상태는 연구 개발 비용의 지속적인 투입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결손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임상 3상에 성공을 해야 되긴 하겠죠. 진짜 여기 나온 것처럼 사활이 좀 걸려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상 성공을 위해 메지온의 전략과 향후 계획. 메지온은 현재 30개 이상의 글로벌 제약사와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협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나필의 장기 연장 연구 데이터가 FDA 승인을 위한 자료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내년 2월 말까지 모든 환자 모집을 완료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해 임상 성공을 통해 재무 구조 개선과 신약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내년 2월 말까지 모든 환자를 모집을 완료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케줄상 지금 3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 데 있어서 환자 모집은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우선은 이제 지금 임상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하겠죠. 그래도 3상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3상에 대한 어떤 중간 결과라든지 이런 발표가 필요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은 그 중간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환자를 모집을 하는 건데, 환자 모집은 내년 2월 말까지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2월 말 이후로 뭐 중간 결과 발표가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중간 결과 발표가 좋게 나오게 되면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긴 하겠죠. 네, 요거 퓨얼이라는 것은 임상 시험 프로젝트입니다. 퓨얼2 임상 시험은 희귀질환 치료제인 유데나필을 폰탄 수술 후 단심 실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미국 FDA의 3상 임상 시험 프로젝트 명입니다. 네, 퓨얼 임상 시험의 주요 특징. 슈퍼 폰탄 환자 제외. 이전 임상에서 FDA는 슈퍼 폰탄 환자를 제외한 재시험을 요구했습니다. 슈퍼 폰탄 환자는 운동 능력이 정상인의 80% 수준에 달하는 환자들로 이들을 제외함으로써 임상의 통계적 유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슈퍼 폰탄 환자를 제외한 임상시험 퓨얼2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임상 프로토콜 변경 퓨얼2에서는 일부
2차 유효성 지표를 변경하고 폰탄 환자를 배제한 새로운 프로토콜로 시험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이전의 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약의 효과를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메지오는 이번 임상시험을 통해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FDA 신약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퓨얼2는 메지온의 유대나필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 이번 임상 성공이 회사의 재무 구조와 신약 개발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메지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고 있죠. 내용에 대해서. 근데 좀 백그라운드 지식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지금은 진행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니까 모멘텀에 대해서. 그리고 요거 용어 좀 설명해 드릴까요? 유데나필과 퓨어, 그 다음에 접이고. 네, 유데나필은 메지온이 개발한 약물로서 주요한 약물이에요. 약물. 메지온이 개발한 약물이 유데나필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퓨얼2는 메지온의 임상 시험 프로젝트 명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비고는 메지온이 유데나필을 사용할 때 사용할 상표명입니다. 그러면 아셨겠죠? 그래서 지금은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퓨얼2라는 용어가 좀 많이 사용되죠. 그러면은 요거는 그 일정인데 임상시험에서 환자 모집을 완료한 후 아까 그 환자 모집이 내년 2월 달까지 나왔잖아요. 기억나시죠? 임상시험에서 환자 모집을 완료한 후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몇 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메지온의 퓨얼 임상시험의 경우 내년 2월 말까지 환자 모집을 완료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까지는 일반적인 과정을 고려하게 된다면은 환자 모집 완료 후 임상시험 진행. 환자 모집이 완료되면 모집된 환자들이 본격적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투약 및 관찰 기간으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프로토콜에 따라 치료 기간과 관찰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퓨얼2의 경우 최소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요걸 잘 기억하세요. 3개월에서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수집 및 초기 분석. 임상 시험이 끝나면 수집된 데이터를 정리하고 초기 분석을 통해 임상 결과를 도출합니다. 보통 이 과정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요거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네,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중간에 초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결과는 신약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첫 번째 평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중간 임상 결과 발표 시기 예상. 만약 내년 2월 말까지 환자 모집이 완료가 된다면 환자 치료와 데이터 수집에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필요하므로 내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중간 임상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자 모집은 내년 2월 그리고 중간 결과 발표는 5월에서 내년 8월. 그래도 요게 뭔가 이렇게 전환점이 되긴 할 거예요. 주가는 선반영되는 게 있으니까. 이때 중간 결과 발표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최종 결과 도출 및 발표 시기 예상. 최종 임상 결과는 모든 데이터의 분석이 완료된 이후에 발표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로 3개월에서 6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
따라서 최종 결과 발표는 내년 하반기 2024년 9월에서 12월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이 중요하겠네요. 우선은 내년 2월 달에 환자 모집, 그 다음에 5월에서 8월경이 임상 중간 결과 발표, 그리고 내년 9월에서 12월경이 최종 결과 발표. 한 내년 2분기 때부터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근데 아마 주가는 좀 선반영되는 게 있어서 내년 2월 달부터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전환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모멘텀은 알겠죠? 이제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신약 개발할 때 좀 이런 일정이 주가 차트가 움직이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가 있죠. 뭐 자세한 여기 내용은 여기다가 블로그에 있으니까 잠시만요. 그 여기 블로그 주소는 여기 돈가치 TV 유튜브에 오셔서 여기 커뮤니티 클릭하시고 이거 클릭하시게 되면 링크 되어 있는 거 오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 주소 여기 주소 찍고 오시면 돼요. 자료는 네 여기 있습니다. 매지온 여기다 검색어에다가 매지온이라 쓰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게 블로그 활동하는데 이게 계속 자료가 올라가고 있어서 이렇게 검색이 되죠. 시간 관계상 좀 이 정도 이야기하고 이 정도면 됐죠. 어렵진 않죠. 그 이 용어가 약간 낯설 거예요. 용어에 대한 설명은 자료에 다 있습니다. 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거의 있죠. 읽어보시면 뭐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종목 분석하는 거니까 종목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뭐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거니까 네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일정을 좀 살펴본 거죠. 약간 재반 상황이라든지 그래도 뭐 신약 3상을 하고 있으니까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긴 하죠. 다만 이제 이 회사가 요번째가 세 번째 임상 도전하는 거거든요. 3상에 대해서 접이고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많이 썼겠죠. 그래서 지금 요번에 성공을 못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뭐 프로토콜도 좀 바꾸고 하니까 임상 프로토콜로 바꿔서 재설정해가지고 진행하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좀 높긴 하겠죠. 첫 번째 첫 번째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에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도전에서는 사후 분석 결과의 활용 불가성으로 인해서 거절된 거. 근데 요 부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후 분석 결과의 활용 불가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매존에서 슈퍼폰탄 환자를 제외한 임상 프로토콜을 재설정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요 단어가 약간 요 문구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거 처음 접하신 분들은 사후 분석 결과의 활용 불가성으로 인해 허가가 거절되었다는 의미. 매준이 유대나필의 두 번째 임상시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FDA가 신약 승인 판단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던 뜻이에요. 왜 인정하지 않았느냐? 사후 분석이나 임상시험이 종료된 후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결론이나 통찰을 얻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방법인데 매지온의 사례에서 사업 분석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은 매지온의 유대나필 임상 시험에서는
처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임상 시험 후 데이터를 재분석하여 일부 환자, 운동 능력이 정상인의 80% 수준의 슈퍼폰탄 환자를 제외한 사후 분석으로 도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운동 능력이 정상인의 80% 수준의 슈퍼폰탄 환자를 제외한 결과를 사후 분석으로 도출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긍정적인 임상 결과 제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FDA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FDA는 신약 승인 기준으로 사후 분석의 결과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후 분석이 임상시험 시작 전 설정된 계획에 따라 수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석 결과의 신뢰도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사후 분석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더라도 이를 신약 허가의 근거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메지오는 FDA가 요구한 대로 슈퍼폰탄 환자를 제외한 새로운 임상시험을 다시 진행해야 했고 이를 위해 PURE2라는 세 번째 임상시험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요번에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일정은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뭐 픽스가 된 일정은 아니고요. 이건 그냥 추정을 한 겁니다. 추정해 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픽스된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참고나 하세요. 뭐 항상 그렇잖아요. 뭐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재무 좀 살펴볼게요. 이제 그 재무제표는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물론 이제 삼상이라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회사의 지금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삼성을 세 번째나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비용을 투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재무가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좀 보여드릴까요? 근데 이제 우선은 대차제주표를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너무 심각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뭐 자본율이 71%고 부채가 29%니까 그리고 자본잉여금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그리고 유동 비율은 71% 정도이니까 그래도 좀 쓸만한 주식이 있죠. 활용할 만한 지분 거래할 주식이 있는 거고 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근데 최근에 좀 내부자 매도가 있었던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건 뭐 그렇다 치고 뭐 임상 결과만 좀 좋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뭐 대차대조표는 어느 정도 좀 선방하고 있고 그리고 매출은 뭐 지금 매출을 이야기할 건 아니죠. 지금 21억 정도 하고 26억 정도인데 그래도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영업이익이란 순이익은 아직까진 그런 걸 받쳐주는 건 아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제 삼성을 좀 성공할 필요가 있긴 하겠죠. 당연히 지금 이게 당연한 거고. 근데 재무는 너무 심각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너무 심각하다 이 정도까지 아니니까 그래도 그건 좀 다행이긴 하죠. 그래도 좀 더 연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더 돈이 필요하긴 하겠죠. 저거나 한번 봐볼까요? 현금성 자산이 그래도 현금성 자산이 좀 있으면 어차피 영어활동 현금 투자 많았어. 그렇죠. 계속 투자하고 있죠. 재무활동 현금. 현금성 자산은 현재 230억 원 정도? 420억 원에서 230억 원 정도로 좀 줄어들긴 했네. 근데 뭐 줄어들긴 하겠죠. 계속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재무로는 좀 보기가 그렇고. 근데 너무 심각한 건 아니니까. 뭐 나름대로 이제 방안을 강구하겠죠. 뭐 현재로서는 이제 메지오는
그리고 이 회사가 공매도 같은 거 없지. 그래도 약간 있다. 잔고 수량. 뭐 잔파동이긴 한데 잔파동 정도는 있긴 있네. 아 그리고 뭐 지금 차트는 그동안 올라갔다가 쭉 빠진다. 그래도 빠졌다가 나름대로 찔러댔죠. 그래서 살짝 올라오려고 하는 모양새가 있긴 있습니다. 찔러대고 있어서. 요건 이제 기술적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고, 요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 공간이 있는 거고, 그렇죠. 좀 최근에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뭐 이걸 원하는 건 아니겠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매주는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 추세에서 이렇게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그 올라가는 것은 아까 그 일정이 있으니까 그 일정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래도 수급은 외국인들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긴 하네요. 개인들은 약간 좀 애매한 상태고 기관계도 어느 정도 샀다. 뭐 그러면 뭐 굳이 다만 이제 지금은 그래도 들어오긴 하네. 연기금 예, 많은 물량은 아닌데 연기금 들어갔고 외국인도 좀 예, 그렇습니다. 수급은 이렇게 아직까지 뭐 수급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죠. 그래도 뭐 수급이 뭐 그렇게까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외국인 지분율이 그래도 20% 정도는 있네. 네, 그러면은 매주 종목 이 정도 볼까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선 요거는 영상을 제가 녹화 뜨고 있으니까 요 자료는 요 영상을 돈같이 유튜브에 오시게 되면은 네, 여기 국내 섹션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업로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영상인 거고 또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자료를 읽어보는 거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으니까 요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블로그에 있으니까 그래서 매주 검색하시는 거 아시죠? 아니면 뭐 이렇게 오셔도 되고 태그로 보셔도 되고 태그를 해가지고 종목 분석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여기다도 제가 네, 영상을 링크는 해드릴게요. 네 어떻게 이번 방송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네 돈가치 TV에 오셔서 여기 멤버십 가입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세요. 가치 투자. 네 가치 투자는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입니다. 여러가지 멤버로 네, 등업하신 후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 근데 어렵진 않으시죠? 매주원 이거 임상 진행 현황 살펴보는 거. 그래도 제가 대략적인 거 좀 설명해 드려가지고 자세한 거 이거 보시면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